이거 보쇼 당장 보쇼 거기 당신 이리 오쇼 어디 가쇼 가지 마쇼 Come on 구독하쇼 댓글 다쇼 눈팅 그만하고 응원하쇼 소리방송 성우방송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BOSHOW 속는셈 치고 한번 봐봐 후회 안 할걸? 한번 믿어봐 이리 와봐 빨리 와봐 여긴 어디? 나는 누구? 강영호의 보쇼.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유일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성우 토크쇼 보이스 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영호의 보쇼! 저는 강영호입니다. 네, 오늘 모시는 분은요 성우계 끝판왕, 성우계 최종 보스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닌 분입니다. 성우 생활 23년 1000번 이상 죽었다? 만약에 캐릭터가 죽어간 만큼 생명이 연장된다면 나는 아마 영생을 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마성의 목소리, 알고 보면 달달 몬스터 성우 송준성님을 모셨습니다. 마성, 미성 몬스터, 아니 달달 몬스터 성우계 끝판왕, 성우계 최종 보스 보이스 멘토인들이 사랑하는 정열적인 멘토 성우 송준성님을 모시고 달달하고 심쿵한 이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시다시피 보시다시피 무거운 남자 송준성입니다. 성우님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성우계의 불사조, 좀비 뭐 이런 표현을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분입니다. 오늘 여기서 죽고 다음날 되살아나서 다른 프로그램에서 또 죽고 또 다른 프로그램에서 살아나는 그런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영생의 아이콘, 부활의 아이콘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영접하게 됐습니다. 네. 영생의 아이콘, 부활의 아이콘 그렇게 얘기하니까 왠지 종교적인 분위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종교적인 분위기는 싹 치우고. 예, 그렇죠. 네. 3년곡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예, 3년곡에서 한 번 엎어지면은 3년밖에 못 산다고 그러잖아요. 예. 제가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은 3년곡에서 한 1000번 정도 엎어져온 사람이 아닐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3000년 정도는 살지 않나. 이야. 예. 충분히 영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가 살았냐 죽었냐를 가지고 아드님과 이걸 세보신 적이 있다면서요? 그 이제 위키에서 나온 걸 보고 네. 아까 정말 많은 작품을 했더라고 그래가지고 장난 삼아서 네. 그런 얘기를 그래 야 어떤 게 아직까지 살아있는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체크를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네. 생각을 잘못했어요. 죽은 거를 셀 게 아니라 네. 살아있는 거를 셌어야 됐는데 그걸 먼저 셌어야 되는데. 네, 살아있는 거 셌으면 금방 끝났는데 죽은 걸 세다 보니까 안 죽은 게 없어. 아 정말 불사조같이 살았구나. 봉인되고 사라지고 사멸되고 소멸되고 그런 식으로 살아왔다 싶은 성우 23년이었습니다. 네, 오픈하자마자 죽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방송. 여러분은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성우 토크쇼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강영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 멘토 소리 방송 보고 있을 성우 팬들이랑 성우 지망생 분들에게 정식으로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금 전에 인사드린 MBC 14기 출신 성우 송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현재는 게임 그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가장 활발하게는 보이스 멘토 그렇죠. 성우 하수를 학원에서 제자를 양성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팩트에 가깝고 네. 듣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성우가 되는 가장 빠른 방법. 성우 배출의 원더메카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학원에서는 같은 꿈을 꾸고 그 꿈을 이뤄갈 성우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전화 주세요. 02-512-3509. 성우 송준석의 대학 생활은? 대학 시절에는 지적학이라는 학문을 전공하셨습니다. 부유한 부촌의 부동산 중개업자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요. 저한테서 하면 망하지는 않을 것 같죠. 엄청 신뢰감 있습니다. 사실은 연극 영화과를 가고 싶었죠. 저희 때는 전기, 후기로 나뉘어가지고 네. 전기 시험을 떨어지면 후기를 지원을 하게 돼 있었어요. 네. 그 당시 저희 국립목포대학교는 후기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아시면 참 큰일 날 얘기이긴 하지만 보쇼 인터넷 방송을 아버님께서 보시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께만 하나의 고백을 한다면 이 학교를 본다고 해놓고 중앙대 영문학과를 시험을 보러 갔죠. 제가. 네, 시원하게 미끄러졌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라고 하는 학교를 가자. 네. 아버지께서 원하셨던 지적학과. 지적학과. 네, 토지행정이에요. 과도 아버님께서 원하셨던 과였나요? 네, 맞아요. 와우. 그 학과를 가서 나중에 다시 시험을 보자. 네. 라고 생각을 했다가 운명처럼 음. 연극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네. 연극 동아리 활동을 시작하시게 되는데 지적학과를 나오셨단 말이죠. 근데 연극을 하게 되셨어요. 동아리 활동으로. 제가 궁금한 건 그 이전에도 연기 연극에 뜻이 있었느냐가 궁금한 거죠. 처음 충격을 받고 연극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는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중학교 2학년 네. 말이었던 것 같아요. 추성홍 선생님, 돌아가신 추성홍 선생님이 하시는 빨간 피터의 고백이라는 연극을 보게 됩니다. 빨간 피터의 네, 그 당시에 이제 저희 외삼촌께서 네. 제가 외삼촌 댁에 놀러 갔을 때 네. 외삼촌이 약속이 있으셔서 네. 저를 3일로 소극장에다 버리고 잠깐 약속을 지키러 갔다 오시는 상황이었는데 네. 저는 거기서 운명적인 작품을 만나게 되는 거죠. 놀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큰 원숭이 한 마리가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저 원숭이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원숭이가 사람 말을 하는 거예요. 어느 학술원에 바치는 보고서라는 모노드라마로서는 마스터피스인 작품이에요. 네네. 근데 그 작품을 보고 한동안 저게 뭘까? 저게 연극이란 건가? 라고 생각을 하고 헤매다가 고2 때 이제 한참 반항기 충만하고 네. 그럴 때 광주광역시 출신이에요. 네. 광주광역시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극단이 있는데 그 극단에서 징소리라는 징소리. 수몰지구 얘기에 관한 연극을 하게 돼요. 네, 네.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나 저거 할래 라고 생각해서 오. 그때부터 이제 나는 연극영화과 학생이 될 거야. 뒷조사를 하다 보니까 네. 그런 얘기는 안 나오고 목포대학교 지적학과 출신이다. 네, 출발점은 그렇습니다. 예. 중학교 때 외삼촌께서 나를 그 극장에 유기하지만 않았다면 유기하지만 않았다. 이런 삶은 없지도 몰랐 그렇죠. 없을 수도 있었. 지적학과까지는 갔을 테니까 지적 기사 자격증을 땄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따서 여러분의 집을 거간을 하면서 이 집이 좋아요, 이 집으로 사세요 이러면서 절대 이 집은 안 망해. 지금은 성우를 뽑고 있지 않은 문화방송 MBC 그렇게 출신의 강조하지는 마십시오. 예. 네, 언젠가 뽑을 수도 있을 것 시민의 같다라는. 가슴이 아프죠. 2004년 이후로 공채가 없는 상황인데 지망생으로서는 관문이 하나 줄어들어 있는 상황에 상당히 가슴이 아픈 상황이 아닌가라는 아쉽죠. 생각을 합니다. 일단 현실이 그러니까 어쩔 수 없고 각설하고 성우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MBC는 영화부에서 성우를 뽑았었죠. 동아리 활동으로 시작한 연기가 당시에는 연극을 하셨을 텐데 성우가 되시고 나서 더빙이라는 장르를 처음 만나셨을 거란 말이죠. 그때 기분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MBC 전속 성우 생활은 어땠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저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전공을 하고 전공을 한 사람들과 많이 자기 작품을 즐겁게 하는 친구들을 보면 세상 부러웠거든요. 또는 더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우가 참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네. 해서 지원을 하게 됐던 것이고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겪게 되는 남모를 마음속 트라우마? 트라우마? 예까지라고 네, 트라우마라고 얘기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거? 왜냐하면 그 비슷한 어떤 그런 것들을 지금 보이스 멘토를 다니고 있는 분들도 네. 느끼는 분들이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네네.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성우님께서 입사를 하시고 3, 4개월 동안은 마이크 울렁증 때문에 제대로 연기를 못 하셨대요. PD 분들이 녹음이 끝나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내가 널 왜 뽑았을까? 제가 모니터를 해보고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서 나중에 봐도 이거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렇게밖에 못했네. 그런 아쉬움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저희 이제 동기가 형 연극 했었잖아. 네. 연극 무대에선 그러지 않았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연극 지금도 잘하지. 형 연극 같이 해. 그러니까 뭔가 다르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제가 네네. TV나 라디오 드라마나 깊이 있는 디테일한 네네.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고민을 하다 보니까 쓸데없이 소리를 부드럽고 따뜻하고 값어치 있게 만들어서 네. 마이크가 받아들이지 않는 선까지 가버린 거죠. 나. 붐 마이크나 받아들일 수 있는 선인데 붐 마이크나 받아들일 거를 콘덴서 마이크 앞에서 했으니 콘덴서 마이크는 나 몰라라 할 수밖에.
마이크 너머에 PD가 있는 장소가 저한테는 객석이 된 거죠. 해보고 아니면 말자 네. 라고 했는데 그날 그 소리를 들었어요. 맨날 내가 널 왜 뽑았을까 하고 말하던 PD가 그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러셨군요. 네, 그날 술 예. 많이 먹었습니다. 이랬던 성우님께서 이제는 보이스 멘토 성우하수학원에서 그런 일을 겪을 친구들에게 노하우를 전하고 설득력 있는 강의를 해주고 계십니다. 해줄 수 있는 네. 게 하나 생긴 거죠. 네. 최소한 마이크 울렁증이라든지 너희들이 성우가 되려면은 마이크를 씹어 먹어라. 갈아 마셔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니, 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갈아 마시거나 씹어 먹을 수는 없어요. 비싼 이 재료들이기 때문에. 네. 마이크를 사랑하는 방법? 사랑하는 방법. 네. 성우가 되기 이전에는 더빙에 대한 다른 공부, 미리 연습 이런 건 없으셨던 거예요, 전혀? MBC 아카데미를 다니긴 했죠. 전적으로 보자면 연기에 관한 부분은 매체의 특성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오지 않았나. 목포대학교 극예술연구회 연극반에서 네. 아무것도 모르고 네, 네. 어쨌든 뭔가를 보여줘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말 그대로 바닥부터 벅벅벅벅 긁어온 그 느낌 그대로 네. 그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술을 많이 마셨던 것이 지금도 연기가 잘 되면 술을 먹고 연기가 안 돼도 술을 먹고 술과 함께 어떻게 살아오고 예. 있는 예. 아, 술 그런- 얘기. 예. 네, 이유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또 술 얘기. 그러나 조금 다른 얘기 더 하다가 술 얘기는 조금 더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 술 얘기에 대해서 네. 또 얘기할 시간이 있나요? 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건강 먹거리 전도사를 자임하는 MN푸드는 건조매생이 김스낵을 만들어 판매하는 지역 기업입니다. 네이버에서 MN푸드를 검색해보세요. 소개를 할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악역 전문 성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신데 다작을 하셨지만 악역 전문 성우 송준석. 시청자분들이 알만한 거물급들로만 몇 개 한번 언급을 해볼게요. 해리포터 시리즈에서 볼드모트 역할 하셨고요. 했죠.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몇 마디 나오지 않지만 나주굴이라고 하는 몬스터인가요? 어떤 생명체인가요? 네, 아무튼 귀신 같은 존재죠. 약간 예 그런 그 후드 이렇게 하고 얼굴 잘 안 보이는 나쁜 애. 예 나쁜 애. 아주 나쁜 애 바로 밑에 나쁜 애. 예 그런 애 하셨고요. 네. 원펀맨 애니메이션 원펀맨 시즌 1에서 최종 보스 보로스 역할 하셨고요. 그리고 나루토 시리즈에서 나뭇잎 마을을 폐허로 만들었던 악역이죠. 네. 페인과 나가토 역할을 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방송이 나갈 때쯤에는 이미 개봉했을 라이온 킹 라이브 액션 더빙판에서 스카를 맡아 주셨습니다. 스카 정성 예. 들여서 만들었습니다. 예. 꼭 봐주세요. 아, 예, 막간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시는데요. 네, 라이온 킹 라이브 액션 많은 시청 왠지 뒤에 있는 당첨? 캐리커처도 스카 같지 않습니까? 약간 예, 사자 한 마리가 있는 네. 느낌이 드는데. 착한 사자. 예. 여기 있는 거. 라이온 킹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라이온 킹 캐스팅 비화라고 할까요? 오디션을 볼 때 어떤 일들이 있으셨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연극을 하면서 성우에 관심을 갖게 된 게 사실은 라이온킹 때문이었어요. 어떤 일 때문이죠? 지금 이제 대학로에 동숭 아트센터라는 공연장이 있는데 동숭 아트센터. 예, 20몇 년 전만 해도 저녁에 공연을 하는데 대낮에는 한참 동안 그 영화를 틀어줬었거든요. 휴일이나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부모가 나들이를 올 때는 그 시간대에 라이온킹을 동숭아트센터에서 방영을 했었고 네. 상영이죠. 예. 상영을 하고 저희 연습실이 네. 그 스크린 바로 뒤쪽이에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 그러니까 연습 때 제가 할 일이 없으면 계속 봤죠 뭐. 거기선 자막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이겠죠. 네, 분명히 예. 말씀드리지만 전 영어가 짧습니다. 네. 그래서 자막을 못 보고 그 4편 하면 한 편 정도의 더빙이 있었어요. 요즘은 더빙을 보려면 정말 엄청 멀리 찾아가야 되는 그런 그렇죠. 관수가 상영 관수가 늘어난 대신에 더빙은 더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꼭 하루에 한 편 정도는 더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큰 화면 네. 네 한국말이 흘러나오잖아요. 야, 네. 너무 매력적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도 정말 와 이거는 사람이다. 사람 세상 얘기인 것 같다. 저 세상 어떤 동물 세상 얘기가 아니라. 네. 그래서 또 제레미 아이언스라는 배우를 너무 좋아했었고
스카가 비 프리페어하고 노래 부르면서 쫙 다가오는 그 용암이 예, 돋보치는 예. 그 씬 지금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에 남아 있을 정도로 그래서 난 성우를 한번 해볼 거야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이제 그 이후로 제가 오전 6기죠. 이제 7.8기까지 갈 뻔했는데 예, 네, 다행이네요. 오전 6기 5번 떨어지고 6번째 붙는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오전 6기 만에 성우가 된 계기라고 할 수 있는 작품입니다. 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라이온킹이라는 작품이다. 그렇죠. 아, 근데 이번에 또 오디션을 보셔서 붙어서 녹음도 하시고 운 좋게 예. 예, 많은 작품이 있습니다만 정말 하고 싶은 작품이 있기 마련이거든요. 저는 오디션은 뭐 가리지 않고 봅니다만은 엄청난 그 욕심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카는 정말 해보고 싶다라는 얘기를 제작진 귀에 들어가도록 자꾸 흘리셨구나, 이렇게. 흘렸죠. 그렇죠. 이 사람한테도 난 스카 해보고 싶어. 저 사람한테도 난 스카야. 뭐 무파사 필요 없어. 스카야 스카. 이러다가 이제 그럼 송준석 씨 스카 한번 볼래? 그렇게 됐고 오디션에 통과가 됐고 저를 성우하게 만든 야. 작품의 20년 이제 리뷰트에 네. 그 스카를 하게 된 거죠. 정말 역사적인 일이 아닐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이쯤에서 박수를 한번 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박수. 감사합니다, 여러분. 제작진께서도 예. 그렇죠. 감동하셨나 봐요. 성우님께서는 쭉 이렇게 필모를 쭉 보면 악역이 많으세요. 많죠. 네, 많으시고 주로 맡으셨고 지금은 뭐 악역 말고 다른 걸 하는 게 어색하시진 않으시죠? 뭐 어떤 역할을 맡아도 네. 어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진 않으시죠? 3년 동안 네. 여러 가지 역할을 해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편한 건 악역이죠. 편한 건 악역이시고. 네. 그래서 성우님께서 이제 저랑 사전 인터뷰를 하시면서 이 악역을 내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악역은 송준석이 성우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다는 거는 정말 사실이에요. 정말 네. 사실. 예. 팩트 그대로입니다. 네네네. 왜냐하면 제가 MBC 성우가 돼가지고 이제 프리가 될 그 시점에 네. 많은 선후배들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목소리 너무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야. 나 어떻게 이 목소리로 성우가 됐지? 라고 의심이 들 생각할 정도로. 그냥 그분들과 붙으면 난 내 연기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주인공 하는 네. 그 선배들 음. 목소리가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가 NG가 나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었거든요. 그 목소리에 그냥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네, 그렇죠. 내 차례 놓치고.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왜 잘생긴 사람 옆에 있으면 오징어 된다 그러잖아요. 네. 녹음이 끝나고 나서 모니터링을 해보면 네. 오징어가 돼 있어. 그 소리가 이미 벌써. 뭔가 내가 뭔가를 하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제 목소리의 어떤 원 재료가 좀 뒤틀려서 나온다고 그래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네. 심각하게 고민을 하게 됐어요. 네. 성우 생활은 앞으로 오래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쪽 길로 가겠다라고 내가 생각을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과 아니면 저들과 다른 길을 가겠다고 생각했을 때 얻을 수 있게 되는 것과 예. 고민을 하게 됐죠. 보니까 반대쪽. 심각한 고민에 대한 결과는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성우 토크쇼 강명호 보쇼 성우 송준석 편 2부 시작합니다. 네, 잠시 쉬었다 왔습니다. 강영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시고요. 성우님께서 주인공과 상대 역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리고 그 고민의 결과는 상대 쪽인 거다라고. 오른쪽이 아니고 왼쪽이었다. 급진 좌파. 갑자기요? 왜냐면 기존의 어떤 질서에 반대하는 역할.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악역이라고 얘기하죠. 악역이라고 얘기하죠. 성우 송준석의 악역 이야기. 그런 부분으로 선택을 하는 것이 네, 훨씬 아직 저 시장은 블루오션이 아닌가. 악역 시장이 라고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판단이 잘 먹혔죠. 잘 먹혔죠. 지금껏 앞으로도 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잘 선택했다. 성우도 잘 됐고 악역 쪽으로 그쪽으로 가기 시작한 것이 더 잘 됐다. 목소리 자체가 좋으신 분들 너무 많아요, 그죠?
뭐 아름다운 목소리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성우는 다 목소리가 좋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성우는 대부분 목소리에 자신감이 넘칩니다. 그런데 타고나기를 소리 자체가 진짜 어머 어떻게 목소리가 저래? 라는 분들도 많아요. 그런 분들과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만나서 연기를 하게 되면서 야 나는 오징어 그래 오징어보다는 까마귀로 살자. 그런 분들과 호흡을 많이 맞추면서 내가 살아남을 곳은 연기를 예. 정말 더 잘하면서 이유 있는 악당, 이유 있는 이유 있는 악역 이유 예, 있는 그런 악역. 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겠다라고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는 후회는 없습니다. 후회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선택 때문에 지금까지 악역을 잘 하고 계시고 들리는 연기를 하고 있는 성우라는 직업의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악역처럼 들려야만 하는 소리, 음흠. 갈라지거나 구겨지거나 하는 소리를 일부러 내셔야 될 텐데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목 관리는 보통 술로 합니다. 네. 꼭 술이 아닐 때가 있어요. 가끔 만나는 지적인 악역, 가끔 만나는 미성의 나쁜 놈. 미성의 네. 예. 예를 들어서 스카도 그런 개념으로 속합니다. 뭔가 내가 기다렸던 어떤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럴 때는 전날 금주를 하죠. 그 좋아하시는 술을 예. 안 드시는군요. 안 먹죠. 왜? 그날 먹으려고. 그날 녹음 끝나고 드시려고. 녹음 끝나고 정말 기분 좋게 먹으려고 아. 그 전날 금주를 합니다. 그리고 나름 날이 서 있는 느낌으로 작업에 임하죠. 근데 가끔은 술을 드시고 하시는 게 더 나은 경우도 있다면서요? 그거는 이제 소리 자체가 저세상 소리인 경우가 꽤 있어요. 맑고 고운 악역도 있겠지만 네. 정말 따지기를 엄마 뱃속에서부터 으에 하고 나왔을 것 같은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이 보이스를 대하고 나면 아 이거는 어느 정도 성대가 좀 힘든 상태에서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예. 물론 그래서 그날 일부러 술을 마시는 건 아닙니다. 원래 있는 술자리를 안 피하는 거죠. 정신을 잃고 그 다음날 녹음이 지장이 있을 때까지는 마시진 않죠. 그러시겠죠. 네, 물론. 소리를 바꾸고 소리에 대해서 어느 정도 디자인해가지고 갈 때 뭐 여러분께 드리는 팁 같은 얘기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더빙은 먼저 녹음해 놓은 보이스가 있습니다. 소리가 그 소리가 기준이 돼야 돼요. 그 소리를 벗어나서 내가 다른 역할 연기를 열심히 한다고 해도 원래 그 소리로 만들어진 캐릭터보다는 완성도가 작습니다. 낮아요. 네. 더빙을 할 때 원래 나오고 있는 소리의 특징이 어떤 것인가를 잘 보고 내가 이거를 술 안 마셔야 될까? 마셔도 되나? 이걸 선택을 하는 거죠. 나지굴 같은 게 할 때는 예. 전날 많이 먹습니다. 예. 나죽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는 역할이었군요. 그럼요. 성우님의 성대를 많이 괴롭히는 캐릭터가 다름 아닌 곰새말이라면서요? 성우 송준석 성대를 괴롭히는 곰 3마리? 곰새마리의 위베베, 예. 위베어베어스라고 네. 20년 성우 생활 동안 제가 사람이 아닌 동물을 많이 했는데 동물이 주인공인 경우로 나오잖아요. 네. 그럼 요즘은 긴장합니다. 그런 거 아. 오디션 보러 오라 그러면은 말이 많아요. 그리즐리 역할인데 네. 회색곰이다 보니까 소리 자체가 흑인의 아주 두터운 소리가 납니다.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실 성정은 귀여워요. 그 소리인데 네, 그 소리는 이런 소리인데 귀여워. 귀엽구나. 네. 심지어 착해. 착하구나. 정의감까지 있어요. 악역이 아니군요. 그렇죠. 악역이 아니니까 말을 많이 하고 그 말하는 자체에 에너지가 너무 넘치다 보니까 두 편 하고 나면 다른 사람 네 편 한 것 같은 그런 느낌? 녹음을 하면서 어떤 성우가 부럽다라고 느낀 적이 별로 없는데 위베어베어스를 녹음을 하면서는 이주창 성우님이 정말 부럽습니다. 아이스베어. 부러우시다네요. 아이스베어 뭐 어떻다. 배고프다. 한마디만 하면 한 편이 끝나요. 좋겠다. 네. 두발레발 바냐드라는 작품이 또 이제 꽤 오랜 전에 있었어요. 주인공들의 무덤. 두발네발이요? 두발레발 바냐드. 주인공들의 무덤인 애니메이션 두발레발 바냐드. 바냐드. 신나는 동물농장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네네. 그 전에 더빙이 됐다가 주인공들의 무덤이라고 신용우 성우, 네. 전광주 성우, 네. 최한 성우 이 모든 성우들이 다 개돼지를 했던 네. 거기서 제가 이제 젖소 역할을 했었죠. 졌어요. 네, 남자 젖소 프로그램 자체를 끝내고 나서는 정말 내가 졌소 나는 안 하고 싶소. 네, 근데 시즌 3까지 했었습니다. 야, 대단히 힘든 작업이셨나 봐요. 그만큼의 어떤 대사력이 있고 그리고 그
독특한 소리를 만들어내면서도 소화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반영된 게 아닐까, 캐스팅에? 만만하지 않았을까요? 만만해서 그런 걸까요? 네. 누가 성우님을 보고 만만하다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사모님 제외하고. 하긴 뭐 저도 거울을 가끔 보면은 만만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정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저를 고물시켜 주셔서. 약간 개인적인 이야기로 넘어와서 네. 성우님의 과거 사진을 보면 지금과는 굉장히 비교가 됩니다. 아주 슬림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는데. 성우 송준석의 과거의 몸과 현재의 몸? 아, 인터넷에 돌아다니고 있는 엄청 돌아다니죠? 아하, 그 증명사진, 예. 증명짤. 굉장히 슬림하신데 그 지금의 체형은 사실상 그 연기의 폭을 늘리기 위해 내가 일부러 찌웠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주시죠. 위키에 그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예, 오늘 팩트 체크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아닌 걸로. 네. 소리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던 시절이었어요. 성우가 네네. 되고 나서 네. 특히 이제 주인공으로 가지 않고 예. 왼쪽 방향으로 가겠다. 네. 오른쪽에 서지 않고 왼쪽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악역은 상당히 이 영역이 넓어요. 네. 뭐 지능형 악역도 있고 타고난 어떤 그런 나쁜 놈도 있고 네. 전체를 커버하기 위해서 내 소리가 얼마만큼 두터워지고 깊어져야 되느냐를 고민을 할 때 네. 근데 마침 이제 운동을 하면서도 살이 찌니까 그걸 걱정을 했었어요. 네. 근데 선배님 중에 한 분이 야, 그 성악가들은 일부러 살을 찌우기도 해. 어느 정도 살이 두터워지면 소리도 깊어지고 소리의 폭도 넓어져. 네. 그럼 걱정하지 않아도 돼. 라는 말씀 뒤로 숨었죠, 제가. 일부러 찌웠다는 썰은 선배님의 영향이 컸네요. 감사한 말씀이죠. 예. 왜냐하면 송준석은 게을러서 살을 찐 게 아니라 음. 일부러 목소리와 연기력을 키우기 위해서 살을 찌운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네. 곡해해서 예. 수많은 분들이 그렇게 이해하게끔 만들어주신 아주 아름답게 그 유명 성악가의 비유를 들면서 그렇죠. 뭐 파바로티, 뭐 뒤로 숨을 수 더밍고. 있게끔. 네네네. 그분들 등치가 네. 제가 딱 뒤로 숨을 만해요. 네. 그분들보단 작군요. 그렇죠. 강호동 씨보단 크지만. 강호동이 귀여워 보였던 그 방송 기억합니다. 네네네. 예. 흑역사. 예, 자세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네네, 하지 마시죠. 예, 넘어가시죠. 네. 예.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시고 뒤로 숨었다고는 하셨지만 실제로 변화도 느끼셨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살이 좀 찌고 나서 예. 소리가 조금 더 말하자면 풍부해진 걸 느끼긴 했어요. 풍부해지셨구나. 네. 그걸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근데 점점 더 풍부해지면서 점점 더 살찌는 그런 느낌이 좀 없지는 않아요. 그런가요? 네, 그래서 모태 비만 쪽으로 소리가 변해가고 있는 것도 가끔은 느끼고 있습니다. 원래 아니었는데. 그렇죠. 아니었는데. 그럼요. 이제 이게 지속되다 보니까. 파이브 몬스터에서도 유일하게 미성이 되는 몬스터였는데. 그렇죠. 네. 그렇다고- 아직도 가끔 미성을 꺼내 쓰긴 합니다만. 예. 네. 그게 엄청난 무기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연을 가장한 그리고 나의 알코올 라이프에 의해서 쪘는데 선배님의 달콤한 말씀에 숨었다가 10년이 지나면서부터는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네. 되어버린 상황이랍니다, 여러분. 네. 예.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거를 모면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모면하기 해야 되나요? 위한 아니면 방법. 합리화시키기 위한 합리화, 방법이라고 예, 해야 되나요? 그 합리화가 이제 몬스터에서 찾아진 거죠. 네, 파이브 몬스터가 매너리즘이라든지 예. 그 안에서 구해준 또 계기가 깨알같이 됐었습니다. 다 맞아 들어가네요, 그게. 아유, 그럼 맞춰야죠. 예. 이렇게. 성우 연기는 연기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한 소리 연기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선택을 받아서 일하게 되는 이 업계의 특성상 소리 연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미지 캐스팅에 벗어날 수 없다고 들었어요. 성우 캐스팅 비화. 이미지 캐스팅? 이미지 캐스팅 많이 하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우들도? 이미지 캐스팅보다는 예. 이름 캐스팅이 먼저 있었습니다. 이름 캐스팅이요? 네. 어떻게 이름 캐스팅? 역할 이름하고 제 이름이 같은 적이 있어요. 대본상 캐릭터 이름이랑 네. 성우님 이름이랑 네, 네. 동일했던 적이 있었군요. 네, 과일 바구니 프루츠 바스켓이라고 소마라는 가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마 집안이죠. 네네. 면을 만드는 집안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는 이게 로컬라이징을 했었어야 돼요. 네. 우리나라화 시켜가지고 예. 방송에 나와야 되니까 네. 송씨 집안 얘기가 된 거예요. 소마가가 네. 송가가 됐네요. 송가가. 네네.
손가루 갔으면 저한테는 안 왔죠. 야, 누가 했을까? 손가루 같습니다. 아, 원장님이 하셨을까요? 아, 설마. 송 씨 집안의 가장 큰 형이 배역표에 송준석으로 나왔어요. 그럼 물론 저 때문이 아니라 네. 친구에 나왔던 그 유호송 씨 예, 역할이 예. 준석이거든요. 예, 그렇죠. 그래서 작가님이 그렇게 넣으신 것 같은데 음. 전화를 받기에는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았죠. 저기 새로 들어가는 작품이 있는데 같이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무슨 역할인데요? 송준석 역할이요. 예? 되게 이상했겠다. 네. 예? 그러니까 송준석이요. 그러니까 제가 송준석인데 그러니까 역할이 송준석이에요. 대본 딱 걷어보니까 진짜로 송준석이더라고요. 그래갖고 연습할 때는 모르고 녹음을 하러 갔는데 이제 네. 저 때문에 불편하셨던 분이 네. 강수진, 예. 김승준 예. 이런 선배님들이 네네. 전부 다 제 동생이에요. 극 중에. 그 중에서 그래서 대사회 중에 준석이 형한테 물어봐. 준석이 형한테 잃을 거야. 준석이 형 오면 알 수 있어. 어떤 분은 연습하다가 대본을 던지셨다는 얘기도 있죠. 이름 캐스팅을 한번 이름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캐스팅을. 이야, 그런 경험은 또 흔치 않죠. 네. 지금은 또 로컬라이징을 거의 안 하다시피 하는 추세다 보니까 훨씬 지금 더. 같으면 예. 제가 송준석 역할로 송준석 성우가 할 일은 거의 없을 없다고 거예요. 봐야 되겠네요. 당시에 저는 그 로컬라이징만 제외하면 우리말 더빙을 참 좋아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생각보다 로컬라이징 문제가 예. 심각한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 코난인가요? 예. 녹음을 다 해놓고 네. 로컬라이징 문제 때문에 네. 아예 방송이 안 되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죠. 로컬라이징을 반드시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아니라 뭐 다른 부분도 있을 것 같지만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송준석 역할의 송준석 성우 예, 송준석. 이야기였습니다. 성우 중에 네 이름으로 출연해본 사람 좀 나와보라 그래. 네, 술 아. 먹고 이런 얘기 가끔 했었습니다. 이미지 캐스팅 이야기를 꺼낸 이유가 이 체형과 그리고 고수하셨던 머리 스타일 이런 것 때문에 덩치로 보나 그리고 인상으로 보나 생김새로 보나 이 역할이다 싶어서 캐스팅한 경우는 없었는지 그게 좀 궁금해지네요. 몸이 불고 나서 저세상 캐릭터 있잖아요. 예. 그런 캐릭터들 많이 왔죠. 뭐 신급 나쁜 놈, 신급 나쁜 나쁜 놈도 놈. 그냥 나쁜 놈이 아니고 신급 나쁜 놈, C급 나쁜 놈. 아주 나쁜 놈. 예. 그런 역할을 받은 적이 있고 그런데 최근에는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죠? 성우 송준석이 다이어트를 한다고? 일부러 찌워서 유지했던 이 체형을 이 얘기는 조금 심각하게 해야 돼요. 심각하게 네, 가벼운 얘기가 아니었나요? 다이어트에 다이하고 어트는 빼놓고 얘기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이거 죽어요. 죽는 얘기 뭐 처음부터 시작했으니까. 예, 삶과 계속, 죽음을 네. 삶과 계속해서. 죽음의 중간에 있는 게 다이어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이어트는 먹던 걸 좀 줄이고 운동량은 늘리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사실 다이어트라고 얘기하기에는 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탄수화물 성애자입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탄수화물이 없으면 아주 민감해지고 성격이 더러워집니다. 그럼 연기를 더 잘할 것 같은데.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집에서도 제가 그렇게 될 때를 대비해서 탄수화물을 항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항상 쟁여놓는군요. 네네. 예.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측면을 다이어트를 조금 지금까지 먹던 탄수화물을 조금 줄이고 운동량을 조금 더 늘림으로 인해 가지고 예. 어떤 분께서 탄수화물 완전히 제로 다이어트를 하고 계세요. 아 예.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었죠. 그래. 상당히 가까운 분이신가 봐요. 예, 뭐 우리가 다 아는 사람입니다. 예, 저도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 저도 이제 덜 먹게 된 건데 네. 그게 마치 다이어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가 음. 정확하게 말씀드립니다. 이것도 팩트. 네. 저는 좀 덜 먹고 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아 예. 좋은 거죠. 네. 근데 그렇게 하기로 결심한 이유가 또 술 때문이라면서요. 예, 그거는 그 탄수화물 제로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이나 예. 저나 같은 맥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좋은 술을 조금 더 오래 먹자. 오래 먹자. 조금 더 잘 먹자. 잘 먹자. 몸짱이 되자. 리즈 시절을 다시 돌리자. 이런 것 전혀 없습니다. 술자리를 오래 갖자는 개념이 아닌 거죠? 좋은 사람과 좋은 술자리를 예. 조금 더 오랜 기간 동안 갖게 예. 하기 위해서 그렇죠. 네. 몸을 내 스스로 이제 단련하고 네. 좀 다스리는 과정을 가자라고 네. 하게 된 거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이어트는 아닙니다. 네, 건강한 모습으로 이 좋은 술을 오래 자시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전 때가 되면 보쇼에서 술방, 술방. 네, 음주 방송 예. 예,
한 번 더 만드시죠. 예.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술방, 야, 또 기대가 되는데 저는 어떻게 감당이 될런지. 네. 근데 원장님은 특별 게스트로 한번 모시고 싶은 생각이. 예. 성우님과 술, 예, 때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나중에 또 자세히 할 수 있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술방까지는 아니더라도 성우님, 이 이야기는 조금 길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건 악역 연기는 딱 보면 그리고 딱 들으면 시청자나 청취자가 다 압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구나. 그런데 악역 연기와 주인공의 연기적인 차이는 무엇인지 되게 궁금해져요. 성우 송준석이 이야기하는 악역 연기 노하우. 들었을 때 딱 악역이면 아 그럼 악역은 다 전부 다 찌그러진 소리 내야 되고 구겨진 소리 내고 막 이렇게 뭐 이렇게 윽박 질러야만 악역이냐 이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보쇼를 보시는 분들이 저희 보이스 멘토 식구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면 이분들한테는 엄청난 팁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네요. 네. 네. 말씀을 드리자면 어차피 저희는 들려주는, 그러니까 소리를 보여준다 네. 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연기를 하는 건데 악역이 바로 들었을 때 악역이다라고 느끼게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악역을 악역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아, 무슨 뜻이죠? 악역을 악역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말씀? 우리가 보통 2인자의 고뇌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난 분명히 1인자가 될 수 있었어. 하지만 지금 현재 나는 2인자야. 누가 넘버 3를 이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예. 본인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트라우마가 깊어지고 결국엔 그래서 나는 1등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악역입니다. 그래서 악역을 악역으로 생각하고 연기를 한다 그러면 악역의 겉모습을 판단하고 겉모습을 흉내내게 되겠지만 나는 주인공이 네. 잘못됐다라고 생각해. 그 그렇죠. 자리는 내 자리야. 그러니까 2인자의 고뇌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래서 반대되는 편을 선택하게 되는. 그렇게 되면은 주인공이 가지는 고민의 깊이만큼 악역의 고민도 깊어지겠죠. 아, 진짜 힘든 연기하는 사람도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임해야 되겠네요. 그럼요. 진짜. 주인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착하고 원래 있는 그 느낌 그대로 집중을 해서 만들어주면 된다면은 네. 악역은 주인공의 위치도 이해를 할 뿐더러 그게 안 돼 있는 나의 현 상황과 한이나 이야. 이런 것까지도 품고 나와서 네. 나는 1등이 될 수 있었어. 나는 네 자리에 갈 수 있었어. 당연히 갔어야 되지만 너 때문에 못 갔어. 가 되는 거죠. 합리적이네요. 그렇죠. 예. 그래야 들었을 때 불만이 많구나. 괴로움이 있구나. 이해를 하고 듣게 되는 거죠. 소리 자체가 찌그러지거나 그런 것들은 네. 과정에 나오는 어떤 그런 역사, 그 안에 들어있는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거에서 나중에 설명이 되잖아요. 네. 하지만 마음 자세를 나쁜 놈이 아니라 나는 나쁜 놈이 아니야. 나도 이유가 있어. 그렇죠. 네. 내가 왜? 라는 느낌을 가지고 연기를 했을 때 그 연기가 진실되게 보이는 거죠. 설득력이 생기는 거네요. 그게. 우리가 보통 나쁜 약역 그렇게 생각하면 사이코패스라든지 원래부터 잘못된 그런 저기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런 역할은 사실 좀 단계가 낮은 네. 쉬운 악역이라고 한다면 네. 정말 제대로 된 악역 같은 경우는 네. 주인공이 될 수 있었어. 그런데 왜 내가 못된 거지라는 것에 대한 한이 안에 가득 묻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예. 성우님, 저희가 또 이제 끊어가야 되는데 아하. 예. 이 밑에 하나 적어놨거든요. 이거를 어디죠? 뜬금없지만 가장 유명한 보이스죠. 디아블로 3의 대천사 티리엘 목소리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걸 맨입으로? 예, 나중에 술 사드릴게요. 진짜 약속했어요. 예. 강영호의 보쇼는 보이스 멘토 성우 화술 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의 의지로. 네, 끊어가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포쇼 성우 송준석 편 3부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네, 여러분은 지금 대천사 티리얼과 함께하는 방송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시즌2 강영호의 보쇼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성우님. 대천사 TVL과 함께한다 그러니까 빵 터졌어요. 아, 예. 성우님과는 노래 이야기를 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죠. 노래 잘하는 성우 송준석. 도대체 노래를 얼마나 잘하길래? 본인께서도 노래를 즐겨 부르시고 좋아하시고 음주를 사랑하시는 만큼 가무도 사랑하시고 가무를 즐기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사적인 자리, 공적인 자리에서 노래를 하는 모습들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런데 특히 가까운 지인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아야 준석아 야 네 노래 나온다잉 하는 노래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바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의 넘버죠. 명실공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 지금 이 순간이라는 노래인데 이 어찌된 일인가요? 지금 이 순간은 예. 뭐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뮤지컬 넘버예요.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것이고 불러보고 싶은 욕심도 있고 그런데 그분들이 지킬 앤 하이드의 모든 존재를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이 순간을 저한테서 처음 들으신 거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음주 가무를 하는 자리에서 네. 여러분 오늘 즐거운 시간 되세요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 즐거운 시간을 즐겁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만 한 노래가 없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좋아진다. 지금 이 순간이 최고다. 네. 이전도 이후도 아니다. 네. 내가 생각하는 지금 이 순간이다. 네. 물론 이제 지킬 앤 하이드에서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변한다. 더 이상 이제 하이드를 만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네.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갈등의 부분인데 네. 듣는 분들은 최고의 플레이어라고 생각을 하실 거고 네. 제 노래라고 생각을 하고 마치 제가 언제 이걸 취입한 적도 없는데 수많은 배우들, 수많은 지킬들이 해왔던 그렇죠. 대표적으로 조승우 씨가 해왔던 네. 역할에 저는 살짝 너무 좋아하는 노래로 네. 표현을 했을 뿐인데 뮤지컬을 잘 모르시는 네. 그분들이 제 노래라고 생각하고 들으시는 경우가 있어요. 최근 지인의 결혼식을 갔었는데 네네. 축가에 지금 이 순간이 나오는데 원장님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신 적 있어요. 자네 노래네? 네, 라고. 원장님은 알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네. 예식장에 오셨던 다른 분들께서도 네. 오셔가지고 아까 그 자네 노래 한 거 들었지? 예. 그렇게 알아주시니 얼마나 감사했는지. 예. 뮤지컬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뮤지컬 오디션장에 지금 이 순간을 오디션 노래로 들고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100패예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노래 중에 네. 하나예요. 네. 그만큼 뮤지컬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노래를 몰라? 이 노래 가지고 네 뭐 능력을 보여주겠어 라고 얘기할 정도의 노래인데 제가 뮤지컬 오디션장에 지금 이 순간을 오디션 노래로 들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네. 너무 사랑한 나머지 야, 크나큰 우울을 범하셨. 그렇죠. 그런 우를 범한 줄을 나중에 알았죠. 그 이후에 나 오디션 봤어. 그러니까 네. 형 그래 뭐 봤어? 지금 이 순간 왜? 다른 노래 가지고 가지? 와우. 너무 사랑한 나머지. 그래서 방송 나오는 거 보고 그렇죠. 정말 집에서 방송을 보면서 쥐구멍을 찾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그때 그 방송 모르시는 분 계실 텐데 다른 사람 모르셔도 돼요. 캐스팅콜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바람사, 예.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오디션. 출연하신 것만으로도 선후배들이나 꿈을 꾸는 지망생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자극이 됐다면 다행이죠. 근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본인 스스로가 너무 자극받으신 거 아닐까요? 20, 30대 배우들 600명이 있는 자리에 네. 50짜리 혼자 갔거든. 아, 유일하셨구나. 유일할 줄 몰랐어요. 모르고 갔는데 그만큼 무식했던 거죠. 그래서 무식이 이제 앞에 큰 문 앞에서 보초를 쓰다 보니까 거기 가서 그 제 순서 기다리면서 네. 다시는 안 할 거야. 잘못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어쨌든 이게 내친 걸음이니까 네. 끝까지 열심히는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조금 어차피 오디션 통과 못하고 네. 방송에만 잠깐 나오는 상황으로 했습니다만 네. 좋은 경험이 됐죠. 여러분들께서는 그런 좋은 경험을 좀 더 이른 나이에 일찍 하시길 바라는 마음이. 성우님께서는 기본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노래지만 특히 K-뮤지컬 굉장히 애정 있게 보고 계시고 넘버들 다 좋아하시고 그리고 또 음역대가 맞는 노래라면 또 즐겨 부르시기도 하시는데 노래를 배워서 잘 불러야겠다라는 욕심을 가지게 되신 계기가 디즈니 오디션 때문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예. 디즈니에서 가끔 보면 네. 더빙하는 플레이어하고 노래하는 싱어가 다른 경우가 있어요. 많죠. 그런 네. 경우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저는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왕이면 헐리우드에서는 배우가 노래도 하는데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좋지 않나. 네.
이걸 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어쩔 수 없는 연기를 경우. 너무 잘하는데 네. 노래를 너무 못해. 어쩔 수가 없죠. 싱어 써야죠. 뮤지컬을 좋아하기도 했지만 노래 공부를 돈 들여서 시간 들여서 하게 된 이유가 사실은 있었어요. 그 덕분에 스카 이번에 제가 한국이지만 제가 불렀습니다. 라이언킹 많은 시청이라 그래야 되나? 많은 뭐라 그래야 되나? 그냥 뭐 어쨌든 보면 돼. 예, 부탁드립니다. 예, 무조건 보셔. 보셔. 예, 라이언킹 보셔. 더빙 보셔. 떨어지는 거 없어요, 근데. 없어 하나도 없어 나는. 러닝 개런티라도 받으면 참 좋을 텐데요. 러닝 기런티 받을 것 같으면은 저는 아마 계속 떠들고 다니겠죠. 스카했어. 등에다가 아예 그냥 스카라고 박아가지고 옷을 하나 만들어서 그 앞에 더빙 스카. 야, 미친 거지. 디즈니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올해 유난히 많은 디즈니 작품들이 개봉을 했거나 성우 시험도 오디션이다. 성우 송준석의 오디션 이야기. 개봉 예정입니다. 3월에 아기 코끼리 아시죠? 덤보를 시작으로 지난 5월에 개봉한 알라딘 라이브 액션, 그리고 6월에 개봉한 토이스토리 4, 그리고 성우님께서 출연해주신 라이온킹 라이브 액션, 그리고 10월에는 말레피센트 2, 11월에는 겨울왕국 2까지 굉장한 라인업을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많이 하는데 나 하나 들어간 거야? 그런가 봐요. 이런. 예. 근데 성우 팬들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디즈니 작품들이 쫙 라인업해 있으면 우리말 더빙을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라이온킹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면 노려서 오디션을 보신 것 같은데 네, 가능한 한 많은 오디션을 보시는 편이세요? 아니 평소에도? 아니면 노려서 오디션을 보는 게 많은 편이세요? 오디션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선택을 받는 직업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옵니다. 내가 보고 싶다고 그래서 네. 내가 찾아가서 볼 수 있거나 그런 시스템은 아니에요. 오디션도 오디션 보러 오겠냐고 제의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오. PD나 제작진에서 네. 요 역할에는 이성우가 4-5명까지 네. 오디션 한번 보시겠습니다라고 제의가 오는 거죠. 음. 그랬을 때 그 오디션에 이제 적정한 연기를 보여주고 네. 통과를 했을 때 오호.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미 제작 단계에서 성우들을 몇 명 물망에 올리는군요. 그럼요. 저는 그런 걸 찾아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찾아가는 방법을 알고 있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네, 저도 제작진과 손을 잡고 아예 제작 단계에서부터 뭔가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생각, 다시 한번 꿈을 꾸고 싶은데 오디션은 분명히 예. 저한테 찾아오는 케이스입니다. 어허. 아까 네. 말씀드렸듯이 선택받는 어떤 직업의 특성상 음흠. 모든 작품에 참여하면 좋겠지만 네. 저 사람은 어떤 작품이라도 어떤 캐릭터라도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을 받아야겠죠. 그러기까지 또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경험도 있어야 될 거고. 그럼요. 경험치가 상당히 네. 크죠. 성우님께서 다작을 하신 만큼 오디션 경험도 상당히 많으실 줄로 압니다. 공채 성우가 되는 것이 우리 지망생들의 지금 당장의 목표고 꿈인데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오디션은 숙명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오디션은 인생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성우가 됐다. 자, 그럼 성우가 돼서 이거는 결국에는 성우가 됐으면은 오디션의 시작이고 오디션이 끝난다 그러면은 더 이상 성우로서의 상품성이 많이 없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네. 모든 영역의 크리에이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특히 목소리 연기를 하는 우리 성우들, 다른 배우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배우 우자가 붙는 직업에는 오디션은 인생이고 그 오디션을 보지 않아도 될 만큼의 어떤 캐릭터가 만들어지면 아주 좋은 거고. 네. 갈 길이 멉니다. 예. 성우 이 지망생들 모두를 위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만은 시험이 오디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새로운 작품에 들어가는. 그러면 조금 더 즐거운 마음으로 오디션에 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고 해서 연기가 갑자기 잘 되는 건 아닙니다만. 제가 항상 예.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예, 오늘 그렇지요. 갑자기 좋아지진 않는다. 절대로요. 네. 몇 달 전부터 마음 먹고 예. 준비하고 집중력을 키워라. 그렇죠. 자, 성우와 오디션은 한 몸입니다. 성우 송준석과 술은 한 몸이다. 주성 송준석 선생의 술 철학.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무슨 소리인지 싶으신 분들 계신데 방금까지 여기 한 5초 전까지 앉아 계시던 분은 성우 송준석 님이셨고요. 지금 모시는 분은
주성 송준석 선생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호칭을 선생님으로 바꿔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 그럼 저도 톤을 바꿔야죠. 가르침을 네.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네. 아이고, 갑자기 이제 지상으로 내려오니 참 기분이 좋구만. 좋아요. 네, 주성 송준석 선생님, 여긴 어쩐 일로 오셨나요? 술 마시러 왔죠. 제가 뭐 다른 게 있겠습니까? 예, 술에 관해서 오늘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 하니 예, 예. 뭐 술에 관해서 살짝 몇 마디 얘기를 해드리고자 주계에서 주계에서 인간계로 잠깐 내려왔소이다. 이 미물이 미물 같지는 않아 보여. 술에 대해 배우고 싶다고 초청을 하였습니다. 그저 좋은 술버릇에 대해서 얘기 한마디 하고 싶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좋은 술버릇이란 어떤 술버릇인가요? 술 버릇이라는 말이 붙으면 좋지는 않은 거예요. 저는 술을 즐기는 사람 입장에서 모든 사람이 술을 정말 좋은 음식처럼 즐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술을 음식처럼. 네. 좋은 음식처럼. 이건 아마 나중에 저희가 술방송 내지는 주성 송준석과 하는 예. 술과 그의 인생 뭐 이런 식으로 그 자리 얘기를 꼭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한번 만들어야 될 것 예. 같아요. 꼭. 예. 제가 한 1시간 반짜리로 대본을 미리 만들어 놓겠습니다. 예, 그때 네. 저는 대본을 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렇죠. 예.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만 따라오면 돼. 일단 술만 같이 마시면 되거든. 그렇군요. 네. 예, 믿고 나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최초 예, 최초. 성우 관련 성관련. 성우가 술 마시면서 성우 얘기 안 하고 술에 대해서 하는 얘기. 이야, 이거 왠지 땡기지 않습니까? 땡기는데. 나는 안주가 더 땡겨. 뭐가 어떤 좋을까요, 안주는 안주는? 그럼 뭐 차차 생각하십시오. 차차 생각할까요? 그 대본에 들어있나요? 만들어야죠. 어떤 술과 어떤 안주가 어울리는지. 네,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네. 그런데 성우님 아니지, 선생님. 그런데 그 가르침을 나중에 이제 술방을 정말 본격적으로 한다면 썰로 풀어주시겠지만 책으로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글재주가 부족해서 엄두를 못 내신다고. 사실 그래요. 네. 3시간을 떠들으려면 떠들 수 있어요. 네. 3시간을 밀도 있는 대화를 나누려면 나눌 수 있어요. 30분짜리 글을 쓰라 그러면 한 달이 걸려요. 그렇군요. 이럴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얘기가 네.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예. 옛날부터 예, 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구전이군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떠들 테니 너는 받아 적어라. 이렇게 해서 그렇죠. 구전 구술이 되면 그렇게 구술이 되면은 아마 이 술에 관한 예. 술을 즐겁게 마시면서 네. 술을 마시고 크게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실수하지 않을 수. 말 실수를 할 뻔했어요. 네. 실수할 수 있는 큰일 나. 큰일 나죠. 예. 주사파가 되는 법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사파. 주사를 부리지 않을 수 있는 방법. 네. 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것만 가지고도 업계 바이블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제 이쪽 관련된 바이블은 제가 취소하겠습니다. 바이블 뭔가 이게 종교적인 문제로 해가지고 시비가 걸리고 마스터피스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명작. 네, 명작으로. 예. 그래도 지금 짤막하게 시간을 마련했으니까 네.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맛배기라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두 같아요. 마디를 하겠습니다. 예. 저는 동파육이라는 중국 네. 음식이 있어요. 네. 근데 그 소동파가 네. 시성 소동파가 말년에 이가 다 빠져서 술 하도 좋아해갖고 뭘 먹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술은 좋아해. 아. 그 시성인 이 소동파한테 시한수를 받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만들어낸 음식이 고기를 숟가락으로 떠서 먹을 수 있는 동파육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지금도 동파육은 그 육질 그대로 숟가락으로 떠먹을 수 있는 푸딩 같은 돼지고기예요. 한 번도 안 먹어봤습니다. 지금 뭔가 느끼고 입에 침이 고이는 그런 느낌 있죠? 예. 저는 이런 시그니처 메뉴를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주성 송준석만의 시그니처 안주. 여기서 시작됐다. 여기서 시작됐다. 여기서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술방을 하게 되면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식 메뉴, 일식 뭐 메뉴, 중식 메뉴, 중식.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한 뭐 3차, 4차 먹겠죠. 날 새고 술 마실 수 있을 거예요. 다음날 녹음 없을 때. 그렇죠. 그건 그리고 한마디 더 이제 하자면 이게 사실은 하고 싶은 얘기고 제가 원장님 뭐 다른 지인분들하고 술을 안 마시게 되는 시기가 올 거예요 아마. 네네. 더 이상 맛이 없다. 건강에 지장이 생길 것 같으면 술은 안 마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시간을 조금 더 오래 네. 더 하고 싶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이어트 비슷한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랬을 때 구전되는 책을 쓸 건데 그 책은 다른 게 아니라 술이란
인간관계나 인간 세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부분이니까 네. 스트레스 좀 덜 받고 술을 슬기롭게 섭취하는 방법. 술을 슬기롭게 섭취하는 방법. 네. 머리 안 아플 수는 없어요. 머리만 아픈 게 아니라 후회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도록.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술은 배울 때 잘 배워야 됩니다. 어려운 때. 사람한테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아버지죠. 대표적인 게. 아버지. 아버지가 아니라면 삼촌? 아버지 삼촌? 아니라면 나를 소극장에 유기했던 외삼촌? 외삼촌은 술을 못 드세요. 외삼촌은 술 먹어본 적이 없어. 아, 그러시구나. 그래서 저는 참고로 아버지한테 배웠습니다. 술은 이렇게 마셔야 되고 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첫날 마시는 술이 아주 긴장을 하고 내가 어느 정도 마실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먹었죠. 그러다 보니 바깥에 나가서도 내 주량은 어느 정도고 이걸 넘어가면 안 된다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술을 내가 원하는 만큼 먹고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렇지 않고 물론 다 그런 사람들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젊은 시기로 친구들끼리 경쟁적으로 술을 먹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술 속에 들어있는 야성을 깨우는 방법밖에 사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제가 나중에 술방이 됐을 때 주사파 구분하는 방법, 술은 어떻게 취해가더라. 요런 시점이 되면 여러분 이 자리는 피하세요. 예, 요런 얘기로 네. 얘기를 또 깊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때 아주 많은 예를 들어드릴게요. 어쨌든 네.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시그니처 메뉴를 만들고 싶다. 그리고 술은 어려운 사람한테 잘 배워라. 지금까지 주성 송준석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성우가 되고자 하는 마인드를 길렀다는 라이온킹의 스카 얘기를 할 때보다 훨씬 반짝반짝하는 눈으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아마 술을 얼마나 여러분들 사랑하시는지 느끼실 거예요. 알 수 있는 대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호로 제시, 그러니까 소개해드렸던 주성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시는 분 계실 것 같아서 주성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면 오늘 세 마디를 하게 되는 술을 좋아하는 사람의 단계가 있습니다. 예. 주약, 주약, 예, 주망, 주망, 네, 고주망태 줄임말 주망, 네. 주폭, 주폭, 네, 주당, 주당, 예, 그 위에 주성, 주당 위에 주성, 예, 그 다음에 주선, 주선. 네, 있군요. 이 주선은 인간계가 아니에요. 예. 예, 주선으로 간 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소동파입니다. 이가 다 빠지고 그러나 정신은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 이야. 그 다음에 이제 가끔 한 100년에 한 명씩 나온다고 하는 주신. 주신? 예. 그 사람은 술을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술 자체죠. 저는 고성, 주성, 예. 술 마시는 술로는 성인. 술로는 성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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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상시에는 개차반인데 술로 성인. 술 마시면 사람이 참 좋아져. 그렇군요. 술 먹고 하는 행동이 본받을 게 많아. 뭐 그런 거. 아, 네, 더 깊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술 먹을 때 배울 게 많은 이건 분이시군요. 분명히 개인적인 의견일 뿐 보이스멘토에서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예. 방송 심의에도 아주 어긋납니다. 예, 예.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다시 방송 심의가 어긋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이 얘기를 꼭 해야겠네요. 보이스멘토 소리 방송은 직접 광고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음 거 부탁드릴게요. 보이스멘토 소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몰라요. 예, 그래서 어긋날 수 있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보이스멘토 소리 방송은 방송통신위원회 심의 규정을 몰라요. 예, 모릅니다. 모릅니다. 예. 강용호의 보쇼는 어쨌든 보이스멘토 성우하술학원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렇지. 우리가 심의 규정을 알 필요가 뭐 있어. 그죠? 몰라요. 네. 우리끼리만 심의 규정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저희끼리 기분 안 나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예. 보는 사람이 기분 나빠도 어떻게 할 거야. 그지? 예. 안 나쁘시길 바래요. 예. 안 나쁘실 겁니다. 네. 다시 성우 송준석 이야기로 돌아와서 다시 돌아오는 겁니까? 예, 예. 네. 인간계로 다시 한번. 내려오시지요. 네. 예. 게임 캐릭터에서 성우 송준석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더욱 그런데요. 캐스팅부터 녹음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굉장히 궁금한 시청자들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최근에 화제가 됐던 게임은 모바일 게임 요지경이라고 하는 작품에서 백령묵은 나무요괴죠. 청산이라는 캐릭터를 100년 이상 묵었어요. 도타2에서 제우스 역할, 그리고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에서 테사다르, 그리고 아까도 잠깐 선보여 주셨던 디아블로3에서
티리엘 맡아주셨는데 특히 이 티리엘을 맡은 성우라는 것을 밝힌 자리에서 성우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확 바뀌었던 그 에피소드가 이거는 네. 저를 아시는 분들은 대부분 알고 계시는 분 얘기예요. 네네네. 성우를 전혀 모르는 네. 저희 선배들, 고향의 고향 선배들. 고향 선배들이죠. 네. 정확하게 그러면 학교 선배겠죠. 학교 선배. 그 학교 선배들끼리 술을 마시고 있는 자리에 제 친구들하고 제가 술을 마시러 간 거예요. 갔군요. 네. 네, 여기서 네. 잠시 끊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도대체 어떤 식으로 눈빛이 바뀌었는지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우 보쇼 성우 송준석 편 4부 마지막 시작합니다. 벌써 끝나요? 그래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강영우 보쇼 사랑은 바로 성우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대천사 티리엘과 함께하는 방송 강용호의 보쇼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성우님. 대천사 티리엘 하면은 빵 터진다니까. 왜 자꾸 빵을 터지는지 모르겠는데 네, 이 이야기도 연관이 전혀 없지 않은 이야기인 그렇죠. 것 같아요. 어떻게 눈빛이 바뀌었는지 자세하게 얘기해 주시죠. 디아블로 대천사 티리엘이 전라도 광주에 강림한 사건? 아야, 여기 대천사 티리엘님이 와 계셔. 이 부분부터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살짝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얘기를 네. 하자면 저의 이제 고향 선배들, 네. 정확하게 말하면 고등학교 선배입니다. 네네.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술을 드시고 계시는 술자리에 네. 우연치 않게 제 친구들과 제가 술을 마시러 갔어요. 그 친구들하고 술을 마시러 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아는 선배가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아, 약속된 자리가 아니었군요. 아니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이제 선배님이니까 인사를 하러 간 거죠. 지역사회에서 크게 욕심 없이 자기 사업하시면서 잘 살고 계신 분. 그쪽 분들한테는 제가 성우를 한다라는 게 약간의 화제가 된 거죠. 네네. 그래서 성우냐? 이러셨어요. 예. 예, 선배님 성우 맞습니다. 그러면 뭐 녹음도 많이 하고 CSI. 딴 거는 뭐 없냐? 이렇게 하시니까 별 감흥이 없으시군요. 없어요. 예. 왜냐면 전혀 성화를 모시니까. 예. 저도 기대도 안 했어요. 근데 만화도 많이 하고요. 게임도 많이 녹음했습니다. 그때까지는 이 자세예요. 네. 이 형님이. 게임도 했어? 뭐 요새 그럼 뭔 게임 했냐? 예, 선배님. 저기 스타크래프트, 테사다르, 티리엘도 해. 디아블로? 예, 디아블로 티리엘? 흑형 대천사 티리엘? 예, 맞습니다, 선배님. 오, 정말로요? 자세가 바뀌었어. 우리 한번 해봐라. 이게 제일 어려워요, 사실은. 그때 스마트폰이 나오기 시작한 시절이라 아하. 유튜브에 티리엘 짤이 있잖아요. 있는 거구나. 네. 예. 그거 이름까지 붙어 있는 거를 딱 이렇게 들려드렸죠. 그랬더니 와야. 그러더니 어디로 전화를 하세요. 아야 어디냐? 게임하냐? 디아블로 연비용을 것들 욕 아닙니다. 예, 전라도에서는 연비용을 것들 거기서 뭐대 빨리 와 여기 어디야? 왜? 아야 지금 여기 대천사 티리엘님이 와 계셔. 연비할 때 빨리 와라. 그런 일이. 그래서 술집에서 모르고 한참 술을 먹은 상태에서 술을 먹고 빨개 가지고 단체샷도 아닌 사진을 찍었고 A4 용지를 어디 가서 사오고 싶었는데 근처에 네. 편의점도 없었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돈 쓰실 분 일수 거기에다가 사인해드리고 예, 그렇게 그 사인 이렇게 일수 용지 들고 사진도 찍고 예,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야, 거의 뭐 인생 캐릭터이긴 하니까. 그러니까요. 예, 제가 왜 TRL 하시는지 알겠죠? 그러니까 영호 씨가 노리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그걸 알 것 같으니까 TDL과 함께하는 방송 이렇게 되면은 자꾸 웃음이 터질 수밖에 없는 그 거지. 선배님들이 꼭 이 방송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선배님 지금도 열심히 잘 살고 있습니다. 게임 많이 하시고요. 전화 통화로 해서 부른 그분의 후배인가요? 뭐 후배도 있고 예. 동네 친구들도 있고 디아블로를 같이 하시는 분들이었던 거죠. 뭐 길드라고 그러나요? 예. 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하셨던 거였어요. 어떻게 지나갔는지 그 이후로는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친구가 찍어놓은 사진에 들어가 있는 제 모습은 빨개 가지고 가운데 아이고. 예, 가운데 있고 그 가운데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일수 이렇게 여러분들이 위아래로 이렇게 사인을 들고
이러고 찍고 막 이러고 찍고 막 이러고 찍고. 와, 디아블로3 TL이 파급력이 어마어마했나봐요, 정말. 저는 우연찮게 네네. 그 게임을 하시는 분들과 네네. 만나게 됐던 거지 그렇죠. 꼭 그렇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건 100% 팩트입니다. 디아블로3를 녹음하신 시기가 성우 몇 년 차 이렇게 기억하시나요? 13년 차인가 14년 차. 13, 벌써 꽤 됐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렇게 녹음을 하고 그 고향에 간 게 그 몇 다음 년 해. 뒤? 그 다음 해. 네. 아, 그러니까 한참 핫할 때. 한참 핫할 때네요. 근데 아직도 핫하십니다.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선배님들 다시 한번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강용호처럼 부딪혀라 짜릿하게 보쇼.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출연하시기 전에 보쇼의 전신이죠. 보톡스에서도 아까 약간 불만을 토하셨던 끼워 팔기식으로 많이 출연하셨고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셔서 성우 송준석이 출연하는 또 다른 유튜브 채널? 그런데 지금은 채널만 있다? 본인 계정은 아니지만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하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어머 이건 꼭 들어야 해 라고 하는 채널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지금도 채널은 있습니다. 채널만 있습니다. 예, 쉬고 업로드는 있습니다. 더 이상 되지 않고 있는데 살아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백승철 성우, 윤정아 성우, 미나 성우와 함께 진행했던 유튜브 채널이에요. 그 주요 콘텐츠가 웹툰 더빙이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 네. 그 채널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활동을 하셨고 지금 왜 잠깐 쉬고 있는지 그 얘기 좀 들려주시죠. 쉬는 이유에 대해서는 재충전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재충전 후에 새로운 출발을 할지 안 할지는 아직은 정해진 건 없다. 네네. 유튜브 채널에 어머 이건 들어야 돼를 하게 된 케이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의 영역에 머물고 그 하나의 영역에서만 고집을 피우지 말자. 뮤지컬을 좋아하는 성우들과 매드라는 팀을 결성을 해서 매드 팀에 나중에 같이 들어가서 공연을 하게 된 경험도 있고 네. 또 사이사이에 대학로에서 공연도 1년에 한두 작품씩은 꼭 해왔었고 네. 그 연장선상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튜브 채널이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신세대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대가 제가 원래부터 해왔던 상황이라면 교감할 수 있는 공간까지도 네. 가야 된다는 게 제 주장이에요. 네네네. 그러니까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얘기를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젊은 세대는 뭘 보고 듣고 원하는지 다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죠. 그게 그 유튜브를 만들었던 제작진의 생각이었고 네네. 거기에 오케이 그런 느낌이라면 얼마든지 하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다들 이제 바쁘고 성우로서의 일도 겹치는 경우가 많고 네.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은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또 다른 어느 곳에서든지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네. 저는 만드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만들지는 잘 못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끼워 팔기 정말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잘 끼어들어요. 네. 네, 마치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네네. 그리고 나이 70이 돼서도 그때도 현역이든 아니든 네네네. 그 세대와 그 시대의 젊은 세대와 같은 눈높이로 얘기할 수 있는 그 욕심이 좀 있어요. 아, 더 많은 얘기를 나누고 싶은데 어느덧 보내드려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벌써 끝나요? 오메, 서운해서 어쩐다요. 네, 오늘 성우 악역 끝판왕 그러나 알고 보면 달달한 몬스터 송준석 성우님 모시고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성우님 오늘 출연하신 소감 말씀해 주시면. 뭐 무엇보다도 그동안 끼워 팔기식의 어떠한 곁들인 메뉴? 곁들인 메뉴에서 정말 주 메뉴, 메인 메뉴가 된 느낌으로 좋은 음식을 술안주로서 하나 만들어서 먹고 가는 그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온전히 물론 다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지만 제 얘기를 할 수 있었던 시간 예. 그렇게 또 이 자리를 만들어 주신 우리 MC 뭐 제작진 여러분 모두에게 정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이스 멘토 성우화술학원의 멘토로서 애정어린 시선으로 후배가 될 사람을 바라보는 선배로서 지금도 꿈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을 성우 지망생들과 늘 사랑해주고 계시는 성우 팬분들에게 조언과 감사 인사 해주시죠. 많은 사랑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최대한 오랜 시간 동안 네. 잘 버텨내는 개념 있는 그런 연기자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사랑받는 성우 연기자가 되도록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우 지망생 대충 하고 운 잡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미친 듯이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얘들아 파이팅. 감사합니다. 야. 나지막하지만 파워 있는 끝판왕 같은 느낌으로 말이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안 돼요. 네, 그런 의미에서 뜬금없지만 이 질문 꼭 드리고 싶네요. 송준석에게 손종환이란? 아 형제죠. 가족이고. 형제, 가족. 두어 개만 더 하겠습니다. 송준석에게 지금 이 순간이란? 버려야 될 노래. 이제는 이제는 버리고 딴 거를 찾아서 그분들한테 이 새로운 노래를 들려드려야 될. 그래서 너무 사랑하지만 버려야 될 노래.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자, 송준석에게 주인공이란? 내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나의 맞은편. 그들이 있어야 되는군요. 네. 네. 강용호의 보쇼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자칫 잘못했으면 보지 마쇼가 될 뻔했어요. 아유, 제가 변명을 잘했죠. 예. 오늘 모신 게스트 보내드리기 전에 인연과 의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기꺼이 나와주신 성우님을 위해서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에서 준비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줘요? 선물 드립니다. 해동이 그렇게 가져보고 싶었으나 한 번도 가져보지 못했던. 예. 이건 뭐지? 예. 분명합니다. 적혀 있네요. 네. 오 마이 갓. 이야, 머그컵입니다. 와, 여러분. 이쁘다. 이거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네요. 이 잔에다가 커피를 마신다. 이게 그냥 이대로 옮겨왔네. 네. 멋있다. 집에 확실하게 모셔놓고. 네. 송준석 머그컵.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성우가 되는 그날까지 성우 될 남자가 진행하는 방송. 그렇습니다. 성우 지망생과 성우 팬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방송을 만들기 위해서 보이스멘토 소리방송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성우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해드리고요. 여러분 이리 오쇼. 얼른 보쇼. 보쇼.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네. 송준석 강용호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보쇼. 쇼잉 꼭! 보이스멘토 소리방송 성우 토크쇼 시즌2 강영호 보쇼 성우 송준석 편 오늘이 마지막이었네요. 더 하면 안 돼요? 나 송준석 성우님 너무 좋아한단 말이에요. 예, 사담하지 말라네요. 강영호 보쇼 성우 송준석 편 그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럼 안녕.